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현재 1시간 동안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방송에서 추천주로 공략을 했고 또 성공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이 종목을 왜 그 당시에 현재 추천을 했고 또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사례 이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매 기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큰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어떤 급락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장이 오지 않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느냐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지나친 기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랠리가 찾아왔을 때죠. 이때는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급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랠리가 오기 전에 어떤 바닥선은 이 가격선대였죠. 그래서 이 가격선대의 중심,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닥권이 다 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랠리가 와서 2단으로 랠리가 왔죠. 근데 총 현재 16개월이 랠리가 왔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왔던 거죠. 경기가 횡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오는 부분들이 최바닥까지가 정확하게 1대1 대칭에 결국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1대1 정확하게 대칭이 돼야만이 균형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상승 아니면 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횡보의 또 흐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지금 하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된다. 물론 맞을 수가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되게 되면은 현재 다시 한번 경기 턴어라운딩 하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는데 최대는 약 똑같은 어떤 사이클대로 시간 사이클대로 16개월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분기로 보면은 약 3개월이 한 분기이기 때문에 5분기 정도가 되겠죠. 15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 저점, 10월 저점에서 보시면은 이번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12개월째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급락이 마감이 됐고 새로운 상승과 반등 수렴하다가 본격적인 랠리 부분들이 1월 달에 시작이 될 확률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경기의 어떤 우리나라 흐름과 거의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경기에 대한 거의 동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동행 지표에 해당이 됐던 반도체 경기 4분기에 D램,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랜드의 어떤 가격 반등이 시작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렇게 좀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이제 시장에서 주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토탈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장이 바닥을 쳤을 때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쌍바닥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진바닥이 여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점과 추가 저점, 그다음에 눌림목 이 부분들이 12주, 약 3개월 주기로 사이클이 약간 움직여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그러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N자연으로 가운데 이거는 2단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3개월. 그다음에 여기서 하락과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뭐예요? 바로 가지 못하고 투매에 무너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들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부분이 바로 1년짜리. 그러니까 1년을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있으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3개월이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3개월인데, 요거를 주수로 한 사람이 12주씩입니다. 12주.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1년이 하나의 단위가 형성이 돼서 하나의 추세 단위 패턴을 하게 되면은 전체 상승과 하락의 중심점에서 지켜주고 반등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단위에 어떻게 보면은 탄생 파동의 이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좀 됩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어떤 일어서는 파동에서는 반드시 탄생 파동, 다시 말해서 1파와 2파가 생겨나고 본격 3파가 있는데 3파의 흐름들은 경기 흐름하고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10월이 하나의 분기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10월 부분들이 과거에 정확하게 잘 맞아왔느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IMF 초점부터 지금까지 10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98년 10월, 그러니까 IMF 초점을 기록하고 본격적인 랠리가 일어나기 전 어떤 모습을 일어났냐? 여기를 보시면은 6월 달에 초점을 보이고 80일, 4개월간 행보를 하다가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초순경부터 굉장히 큰 급등을 좀 해줬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10월 달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1년의 마지막 4분기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에서 본격적인 랠리가 있기 때문에 10월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증명이 좀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월봉 차트로 보는 겁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3년 상승하고 이탈이 되고 저점 보여주다가 여기서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던 현재 어떤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10월 달이 정확하게 중요한 어떤 1년의 어떤 그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번 맞았겠지 하지만은 다시 한번 10월의 유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랠리를 보이고 나서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보였던 흐름들입니다. 장기 침체를 보였죠. 그래서 인터넷 버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던 장에서 10월에 바닥을 형성을 했고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렇게 마지막 충격이 왔죠. 그러면서 약간 추가 저점이 생겨났지만은 9월 저점을 해서 10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다. 결국은 이 행보의 시간이 끝나는 자리가 정확하게 1년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0월이 중요한 어떤 분기점. 그러니까 이것과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사례가 정확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월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죠. 10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IMF의 랠리. 그다음에 쌍봉을 고점을 보이고 여기서 바닥을 10월 달. 그리고 횡보 1년 10월 달. 이렇게 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갔던 사례가 있다. 뭐 10월, 10월, 10월. 뭐 우연히 3번 겹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랠리를 펼치고 나서 최종 고점을 쳤을 때
이제 한번 크게 상승했을 때 한번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2007년 현재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랠리 상승장을 보이고 최종 꼭지를 찍었던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때가 현재 10월 달이었죠. 10월. 그다음에 쌍봉을 보이고 이때부터 11월 10월 쌍봉을 보이고 이때부터 하락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쌍봉 10월도 고점이 10월하고 거의 일치를 좀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상황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때 한번 랠리가 왔었죠. 3년의 빛나는 상승 보이다가 쌍봉, 다시 한번 월봉상 쌍봉을 보이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재 10월이었습니다. 10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급락이 됐죠. 이때까지 급락이 됐습니다. 급락이 멈춰진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급락이 멈춰진 시점. 그러니까 거의 투매가 일어났죠. 이 당시에 기억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바닥이 1,400이다. 있을 수 없는 바닥이다 했는데 1,400에서 900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부분들. 거의 아비규 교환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어떻게든 간에 악재가 투매가 연속이 됐는데 마지막 멈춰준 시점이 언제였죠? 10월 27일. 그다음에 쌍바닥 보이고 이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이거는 에너지 빛 바닥 다지는 과정이었죠. 여기도 이제 10월이 했다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점 10월에서 딱 1년이 하나의 시간의 마디로 좀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3년 단위 또는 1년 단위 이런 부분들이 시간 단위 패턴이기 때문에 이후로 6개월 쌍바닥 보이고 이렇게 올라왔던 전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우연히 또 맞았다고 생각하실까 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11년 10월 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급락에서 올라왔던 현재 서프라임 사태에서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고점을 치고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을 했을 때 이 초점이 언제였냐 이 부분들도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에 부분들이 있었고 2달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결국은 이걸 깨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자 2011년 10월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10월 여기 10월이었죠. 이게 여기 보면은 2단 상승 1단 조정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어마무시한 기나긴 행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나 패턴, 시간 단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3년 단위, 그다음에 1년 단위, 그다음에 이전에 올라온 거 3년 단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어진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변곡이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10월 달이었다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붉은 10월 부분들인데 영화 제목이 왜 붉은 10월 왜 이제 붉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의 이제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식, 어떤 그 센스의 개념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10월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10월이 이제 중요한 거냐? 자 우스갯소리로 10월이 이제 개천절이지 않느냐, 하늘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의미로 보셔야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해계년도 시작이 언제냐? 10월입니다. 10월. 10월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해계년들은 언제부터냐? 우리나라 해계년들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월부터 현재 연말까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의 모든 계획은 언제 세우죠? 마지막 4분기에 세우고 1분기에 현재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기는 계절의 단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이렇게 계절 단위로 시간 단위 패턴이 변한다, 또 심리가 변한다 하면은
약간 웃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분기 실적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도 짧게는 1개월 단위, 길게는 3개월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여기까지가 10월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맞추고 이게 이제 결과가 나게 되려면은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3개월 후 내년 연초에 강세장이 실현이 되면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동영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레전드 동영상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제시를 했던 종목, 현재 성공한 종목도 있고 또 실패한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공한 종목을 현재 이제 그 중심으로 또 살펴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현재 메모리 6월 달이었죠. 메모리 모듈하고 SSD 모듈을 전문하는 PCB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한번 제시를 좀 하면서 DDR5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뜰 거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제시했던 어떤 시간대가 존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로 보면은 이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자 6월 19일 날 제가 이제 그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좀 있습니다. 사유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에서 한번 크게 뜨고 조정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 조정이 왔을 때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됐고 쌍봉 고점을 보이고 쌍봉 고점을 보이면 2단으로 하락하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시를 했지만 하루 이틀 빠졌다가 슈팅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파동에서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를 여기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란 것은 당시 저점에서 한번 어느 정도 기준 파동이 한번 올라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다시 빠지고 눌림목 조정이 오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또는 전저점이 깨지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되지는 않는데 결국은 추세의 중심을 지켜주고 터닝 했을 때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세 번째는 눌림목 보이고 다시 갔을 때 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시세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형성이 되는 법칙이 뭐냐? 이 탄생 파동. 다시 말해서 상승 1파, 조정 2파.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등해서 무조건 내려간다 해서 이 절반에서 무조건 돌리겠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미리서 짐작하지 말고 돌리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차 매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했을 때 2차 매수, 눌림목이 있을 때 3차 매수.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 시세. 3파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헤드앤숄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쌍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석적인 원칙 아래 TLB에 대해서 매수했던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 또한 이것과 비슷한 어떤 법칙으로 또 매수 타이밍을 좀 제시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가 6월 달에 좀 떴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떴을 때 종목을 좀 본 부분들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때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게는 현재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중에서 1, 2, 3, 4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 2, 3, 4위에 있는 종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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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위에 있는 종목
가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재료 종목에서 보면은 숄더볼, 다시 말해서 이제 PCB 관련된 기판이 많이 들어가는 플립칩 방식의 이제 PCB 기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한 원재료를 제시하면서 덕산 하이메탈을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자세한 종목의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덕산 하이메탈을 했을 때 어느 때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했는지 여기서 자세히 나타나 주고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제시했죠. 이렇게 빠졌을 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을 보이고 종고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죠. 이때 당시 이렇게 제시를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때 당시에 방송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뭐 제시를 한 것이지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인증용이죠. 인증용.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때 당시에 실제 화면을 봤을 때 이때 당시 요겁니다. 다시 말해서 덕산의 하이메탈 부분들이 좀 상승을 좀 해줬을 때인데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죠.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이 2파의 개념입니다. 보통 이게 주기가 짧으면 15일이고 길면 25일, 20일, 25일 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20일이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고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죠. 그리고 행보를 하고 이렇게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외봉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쌍봉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헤드앤숄더의 형태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넥라인점에 다시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1, 2, 3, 4, 5 하락 ABC 이것이 엘리트 파동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덕산 하이메탈 55%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근데 보통 이 주기가 짧으면은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이다. 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60일선마다 3개월마다 계속해서 튀는 장기 우상향을 보이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매 분기마다 좋은 종목은 항상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법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고점 현재 돌파와 안착이 가장 정석이고 또 추가 고점은 3파의 고점은 외봉 또는 현재 해상봉 또는 헤드앤숄더 형태로 끝나는 것이고 조정이 되면은 다시 절반의 넥라인점까지 오게 된 거고 만약에 조정의 넥라인점을 깨고 계속 내려간다. 요거는 뭐예요?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지 물려도 다시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내용을 보고 뭐 괜찮다, 뭐 성장성도 있고 경기에 회복되면은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성공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현재 그 전에 거 한번 보면은 저점이 얼마입니까? 5,300원이었죠. 고점이 얼마죠? 1,6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두 번째 매매 기법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대부분의 종목 8, 90%는 100%의 시세 층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살아갑니다. 현재 직장인들은 사업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하지만은 직장인들은 집하고 회사하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죠. 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적인 대부분 종목은 저점에서 더블이 되면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나요. 대부분.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한참 조정을 보였다 다시 가는. 물론 이제 바이오나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 것은 그건 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90%의 종목. 이 부분들 끝나는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우량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끝나는데 5,320원이었죠. 여기서 정확하게 더블 100%면은
자, 1640원 정확하게 끝났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1파와 조정파,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 완차 이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슈팅 할 때는 이제 잘 보셔야겠죠.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근데 이 매매 기법이 제가 세 개를 제시했던 매매 기법이 흔히들 많이 쓰는 방법이도 있지만은 제시 리버모가 거의 99%의 적중률을 보였던 그 사람의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여러 번 탐독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차트는 말하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 사고 이런 건데 대부분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다음에 제가 성공했던 사례 또 보시면은 그때는 2차 전지가 많이 좀 떴을 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인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하나기술하고요. 네, 코인테크 딱 두 개만 했는데 그에 대한 공통점이 코인테크의 이제 부분들은 뭐냐? 2차 전지 장비를 여기에서는 토탈로 턴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있으면은 장비를 연결해주는 공정 자동화 솔루션. 요것을 턴키로 만들어주는 또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장비가 아니라 장비와 장비 공정을 연결해주는 솔루션을 턴키로 도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부분들이 2차 전지가 떴기 때문에 장비주가 뜨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코인테크 현재 물론 하나기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코인테크를 했을 때 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차트가 봤을 때 한번 크게 슈팅이 됐죠.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이 됐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죠. 근데 저는 이거를 돌파를 할 걸 봤어요. 그리고 돌파를 하다가 무너졌고 절반을 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세 번째 돌파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감을 잡고 제시를 했던 것이 6월 말에 제시를 좀 했던 종목이 코인테크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점에서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이때 상황이었어요. 이때 상황에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점을 크게 넘기고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했던 것은 탄생 파동의 개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파동이 1파가 좀 된 거고 이게 2파가 되죠. 이게 3파가 된 건데 자, 1파와 3파를 비교해 보면은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정확하게 18일 걸렸죠. 여기서는 19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상승 일자형이죠. 한 달이라는 시간 파동, 상승 일자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은 뭡니까? 1파와 3파는 비교했을 때 1파는 3파와 같거나 크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소의 진폭은 뭐예요? 진폭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대칭이 되거나 크다는데 시간을 보더라도 똑같이 올라주거나 똑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런 기법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 이제 요거를 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파 가격과 시간을 말합니다. 가격과 시간 마찬가지. 이것도 3파가 진폭도 마찬가지. 여기서 3,000원 올랐다, 뭐 또 30% 올랐다 하면 여기서도 30% 오르고, 만약에 15일 올랐다 하면은 여기서 15일 오르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최소 법칙인데 한 번 일어난 파동은 어째요? 주기 반복이 된다는 것이 파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한 번 일어난 파동은 주기를 타고 언젠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왜? 세력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속된 말로 주기적으로 해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인테크에서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시를 좀 했던 부분들이 한국카본을 제시를 제가 했었습니다. 한국카본 그때 당시에 조선주가 떴을 때 했을 때 한국카본을 제시하면서 이게 이제 멤브레인 화물창 안에 그러니까 LNG선 본행제를 전문으로 한 기업이고 저평가되고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제가 한국카본을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성 하이텍하고 시장을 양분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LNG 선박의 대부분의 수주를 현재 한국 현재 조선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세가 계속 거의 현재 전체 수주하다시피 해도 조선주가 크게 시세를 못 낸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 부분들 뭐냐면은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지배력이. 이 LNG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업황으로 보면은 계속 조금씩 밀려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세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나지 않는 단점들이 있고 다만 LNG선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카본을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이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박스권, 박스권인데 했다가 무너지고 다시 갔다가 무르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요걸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아 이렇게 갈 거다. 가정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탄생 파동의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너지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6월 28일 날 제시를 했던 그 상황인데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왔고 조정을 보였을 때 이때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급등을 해줬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주기,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의 주기가 40일이 있습니다. 40일. 그렇죠? 40일 있었고 매우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는 다봉 구조를 보이고 이렇게 추세 이탈이 됐던 그런 양상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팁을 주면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짧은 부분들은 상승과 조정이 20일 주기 이렇게 생겨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는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을 보이는 경우 고박이 이제 이수배 40일 주기 사이클 한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고박이 3수배 60일 주기를 보이고 1파와 2파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시세를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냉난점까지 다시 오는 겁니다. 항시 이 냉난점까지 다시 와요. 주가의 고향이 항시 전체 파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다시 또 한 번 시세가 나는 거고 왜? 이거는 정비를 했을 때 또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 또 경기 회복이 됐을 때만이 이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 좀 알았던 부분인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이게 3파동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을 보면은 자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현재 추천을 했던 노보주가 한참 떴을 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누리백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협동로봇,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협동로봇의 가장 기술력도 있고 시장 지배력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F&B 분야의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교촌, 뭐 고피자,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개발 관련된 뭐 현재 그 인공위성 관련된 뭐 로봇팔, 수리팔 뭐 그런 부분들도 제출하고 현재 뭐 그 진출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를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느 때 제시를 했느냐면은 7월 18일 날이죠. 뉴로메카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보여주고 2파 조정이죠. 3파 조정이죠. 길고도 긴 조정, 굉장히 긴 조정입니다. 상반기 고점을 쳤기 때문에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죠. 5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당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그렇죠.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하락, 그다음에 쌍바닥이 한 60일 사이클 보여주고 이때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여줬던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죠.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고 나서 단기 쌍바닥을 보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1파와 2파가 어떻게 됐죠? 1파, 2파. 20일 주기 사이클이 가장 기본 FM이 나겠죠. 여기서 슈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14일 일어났습니다. 2주에서 3주가 기본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동 20일 주기 사이클이 되면은 최대로 가면 20일에 해당이 되고 중간에 꺾이면은 2주, 좀 더 가면은 3주. 2주에서 3주 안에 다 이제 끝나는 게임이 일반적인 그 파동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점에서 더블 이렇게 됩니다. 조점에서 더블, 무조건 더블이에요. 얼마입니까? 28,000원, 56,000원. 5만 원이 좀 못 됐네요. 한 80%에서 끝났네요. 아무튼 더블을 목표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어떤 법칙들을 조합하면은 대충 고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전에 봤던 것은 뭐예요? 1파와 2파가 어떻게 되죠? 40일 주기였죠. 40일 주기. 이번에는 40일 주기인데 이번에는 20일 주기. 이게 뭐예요? FM입니다. FM. 시세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상승은 월 사이클이 상승해주기 때문에 절반이나 최대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2주 또는 3주, 4주 이렇게 고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출렁출렁하는 부분들을 파동 카운팅을 하시면 되고 5일선이 깨지면은 전체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 기법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시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냉난점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요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종목을 보면은 딥노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딥노이라는 종목 부분들을 제가 요거는 비공개 종목이라서 현재 그 차트가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8월 2일 날 좀 했던 종목입니다.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딥노이드는 그 현재 최근에 계속해서 영상 현재 AI
쪽의 어떤 그 산업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상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 딥노이드라는 AI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딥파이, 인공지능으로 현재 임상 프로토콜이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초보자도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인공지능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촬영, 그다음에 진단, 전송 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온라인 장터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인공거래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 커스텀 마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스토어, 딥 스토어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딥노이드를 좀 추천을 좀 했었던 상황이 되는데 이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 상승과 조정 그렇죠? 상승 1, 조정 2가 되죠. 근데 한참을 여기를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약간 늦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눌림목에서 제시를 했는데 한참을 더 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무너져 내린 점에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1파와 2파의 사이클이 3파의 사이클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사이클이 뭡니까? 최대로 가면은 몇 사이클 하겠죠? 1파, 2파의 사이클하고 대칭이 나겠죠? 40일, 최대로 40일 갔습니다. 그렇죠? 2달 연속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 이탈이 돼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힘이 좀 오면은 이 파동의 절반에서 바닥 다지다가 다시 한번 성장성이 높으면은 정고점에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수익률이 무려 이제 86%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 맥점은 어디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그 다음에 만약에 3파의 시세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폭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12,000원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2달 연속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24,000원을 넘어서 1.5배 가다가 무너졌죠. 여기서 뭐 36,000원 가다가 중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점에서는 130 정도 8% 정도 되고요. 최저점에서는 7,000원대에 있습니다. 7,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4배. 그러니까 100%씩 이제 걸기고 2단으로 저점에서 보면 4배가 갔던 거죠. 2달 연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세의 진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40일이기 때문에 두 달. 그러니까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끝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오라는 것이 이제 조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터닝 포인트에 어떤 조건을 맞추면은 또 다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딥노이드의 어떤 매매 기법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상승과 조정이 하나의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면은 최대로 가면은 이 기준의 1대1이 간다. 이게 20일이면은 이게 20일 가고, 그러죠? 최대로 가면 이게 40일이면은 40일 가고. 그리고 에너지의 용축만큼 발산하는 1대1의 구조를 항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여기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요걸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상승, 조정, 그렇죠? 1파와 2파가 있는데 3파동이 나오는 조건,
요걸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면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되죠. 다시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조건의 매수 타이밍 1차, 2차 조정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세 번의 매수의 기회가 있고 이게 3파동의 어떤 시세 분출의 시간, 진폭, 시간 이걸 잡는 방법. 첫 번째는 전체가 100%라는 거, 그다음에 1파와 3파가 같거나 크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말하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정리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실전 부분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쌓이게 됩니다. 아하, 파동이란 것은 물론 최바닥에서 하는 게 좋죠. 최바닥에서 하면은 뭐 3파동까지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는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기 했지만은 외봉으로 끝나는 거, 그다음에 쌍봉에서 끝나는 거, 그다음에 헤드앤숄더에서 끝나는 거. 근데 끝나더라도 다시 냉난점에서 다시 한번 터닝을 또 할 수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만 보지 말고 종목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은 내가 물리더라도 고점에 물리더라도 어째요? 다시 계속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고에 대해서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들은 급등할 만한 종목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이런 맥점들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좀 넘사벽인 수익률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컸던 베스트 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요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급등주 또 수익 보는 것들이 있고 이번이 제일 중요한 장세 바닥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보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